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귀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수학적, 이 산수 수학적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 공부를 하다가 와, 내가 수학적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오히려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학의 어려움을 조금 한 번 더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 수학의 깊이를 더 공부하기보다는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이 더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있다고 하셔서 이 수학책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수학, 고등학교 때 보는 수학 원, 이런 고등학교의 공통 수학, 이런 고등학교의 수학 상, 그리고 기초, 기본 대학 수학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썼던 책인데요. 미분 적분학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은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칫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요소도 많이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책 가장 먼저 펴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등 수학에서는 집합 같은 경우거든요. 하지만 전기나 이런 곳에서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별로 몰라도 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학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9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기를 공부하시는데 수학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풀기를 바라시고요. 이 어려움에서 이 고민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전기에서 꼭 필요한 수학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수식과 무리식인데요. 이 아래의 실전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전 문제로서 전기 기기 변압기에서는 이러한 권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1차 측으로 환산하고 2차 측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분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V2분의 V1은 뭐 권수비 n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V2의 권수비 n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수를 좌우로 잘 이항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게 되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로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기 전에 식을 간략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수기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분수식을 계산하는 것과 무리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복소수입니다. 이 전압과 전류는 그 위상의 차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 크기를 복소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압을 복소수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전류도 복소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수부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뭐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복소수, 즉 허수 J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그 다음 실전 문제로서 역시 동일한 회로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 리액턴스 부분에는 허수를 넣기 때문에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입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들은 실전 문제들, 즉
출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만 몇 가지를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어공학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차 임피던스 함수에서 0점과 극점을 구할 때,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에서 근의 값을 구할 때 여기서 인수분해가 사용되고, 그리고 이 위에서 역시 2차 방정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해당되죠.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도 역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어공학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풀 때 바로 이 K 범위를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게는 문제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5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게 되는데요. 로그함수는 조금 낮더라도 우리가 지수함수는 꼭 알아두어야 되겠죠. 어떤 것에 몇 제곱, 어떤 것에 몇 제곱. 이거는 쿨롱의 법칙에서도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R 제곱분의 Q1, Q2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덕선수를 구하는 경우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코로나 임계전압을 구하는 공식도 잘 보시게 되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다 같이 쓰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전력공학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적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삼각함수가 나올 때입니다. 전자기학,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뿐만이 아니라 회로 이론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전자기학에서 역시 회전력 구할 때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조도를 구할 때도 역시 이건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관련된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아래 회로 이론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회로 이론에서도 역시 순식값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위상차를 설명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전기공학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바로 수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렬입니다. 7번째로 사용하는 행렬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단자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혹시 그림에서 나오는 경우와 함께 T형, 그 다음에 파이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는 바로 사단자 정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사단자 정수는 이렇게 행렬을 계산한 결과값으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4개의 정수, 그러니까 사단자의 정수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알아두시면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미분과 적분의 대충 모양 이 정도만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 제어공학에서 근계적에서 사용하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문제를 풀 때 미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로이론에서 전기이론 풀 때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이 곧 전기량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바로 적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형의 연산인데요.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삼각함수의 크기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공학에서 우리가 광속발산도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휘도 같은 것을 계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삼각형일 때 아니면 원통형일 때 이 조명 기구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 조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9번째는 바로 이 도형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기에서 꼭 필요한 바로 수학의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전기 무조건 다 외우면 돼. 전기 그냥 무조건 다 외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왜 수학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외워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을 빼놓고는 우리가 전기를 보낼 수도
변환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전기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셔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게 도약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 즉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어려움도 없으신 분들은 물론 이 과정을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학적 지식이 모자라다고 느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 공부, 그러니까 뭐 중등 수학이라든지 초등 수학이라든지 고등 수학을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만큼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배울 때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고수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도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공부를 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역시 다산 에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학습하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돕고 있으니까 저희 다산 에듀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산 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